8일부터 춘천과 원주 등에 이어 강릉과 양구, 횡성 등 도내 8개 시군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확대 시행됩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 자영업자들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정책에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도시 브랜드가 지난 8월 발생한 의아무 사고를 상기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브랜드 개발부터 홍보 등으로 수억여 원의 예산이 사용됐지만 시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옛 브랜드가 남아 있습니다. 원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와 관광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내 첫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가 원주에 설립됩니다. 지역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 기회와 이동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원주와 철원 그리고 춘천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시행해 왔는데요. 8일부터는 강릉과 양구, 횡성 등 도내 5개 시군도 거리두기를 상향해 올해 연말까지 도내 8개 시군이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합니다. 강력한 영업 제한 조치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부터 도내 8개 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이미 2단계를 시행한 춘천과 원주, 철원 등에 이어 강릉과 횡성, 영월, 정선, 양구 등 5곳이 추가됐습니다.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해당 지역의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노래방과 실내 체육시설, 술집 등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예식장과 장례식을 포함해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도 금지됩니다. 앞으로 3주간 이어질 강력한 영업 제한 조치에 자영업자들은 한숨이 깊습니다. 글쎄 뭐 너무 안 되니까 뭐 나도 죽겠어. 괜히 저 지금 장사했는데 장사 안 되니까 그냥 왔다 그냥 뭐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뭐 쨍 하고.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반면 홍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유행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2단계 시행 일주일 만에 1.5단계로 낮춘 것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없었던 동해와 삼척, 태백을 비롯한 9개 시군도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지역 전파 등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상인들도 확산세에 따른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합니다. 홍천 지금 여기서 만약에 확진을 하고 또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또 2단계로 올라가니까 솔직히 뭐 이건 언제 적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강원도는 앞으로 2, 3주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는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춘천시가 지난해 하트 모양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선보였습니다. 출범 당시에도 교체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이 새 브랜드에 대한 논란이 8일 열린 춘천시 의회에서 재점화됐습니다. 지난 8월 발생한 의아무 사고를 떠올린다는 이유로 도시 브랜드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색 바탕에 옆으로 누워있는 흰색 하트 모양, 춘천시 새 도시 브랜드입니다. 춘천시가 지난해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25년 만에 교체한 겁니다. 출범 당시 교체 필요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독일 디자인 어워드 등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논란은 사그러들었습니다. 8일 열린 춘천시의회에서 새 도시 브랜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춘천시의회 이상민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의아무 사고 원인인 수초섬이 춘천시 새 도시 브랜드 모양으로 만들어져 피해자 위로 차원에서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사고 후 포털에 춘천 도시 브랜드를 검색하면 수초섬 사진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부터, 왜냐하면 그거를 살아가면서 계속 봐야 되는데, 그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들도 어쨌든 의회 와서 아니면 춘천시에서 공직에 계시는 동안은 이 디자인을 계속 봐야 되는데. 춘천시는 의아무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는 공감하지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것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아모 사건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힘든 사건을 저희 시민의 힘과 그 어떤 공무원들 같이 노력해서 지금은 많이 잊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 브랜드를 바꾼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변화와 그 비용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바꾸는 걸 논의하는 것들은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춘천시가 도시 브랜드 교체와 홍보를 위해 지난해 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했지만 시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예전 브랜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도내 첫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원주에 설립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은 8일 원주와 제주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7억여 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운전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시설로 전국 8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센터는 원주시 만종 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 신축될 예정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에 대한 공개 매각이 추진되는 가운데 노동조합원들이 직원의 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노동조합은 8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설립된 알펜시아에서 숨은 역할을 해온 임직원 500명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원도와 도개발공사가 매수 기업 선정 과정에서 고용 승계와 안정을 문서로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 10월 알펜시아 리조트에 대한 매각 입찰 공고를 냈고 인수 의향서를 낸 기업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내년 초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핀 방송인 사유리 씨. 이렇게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꾸준히 늘면서 10명 중 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무엇보다 결혼은 개인의 자유고 특히나 출산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나. 네. 이번 특히 사유리 씨 일을 통해서 국가가 개인의 출산이나 여성의 출산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직접 자기 스스로 아기 낳을지를 결정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8%,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32%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결혼만 하고 아이는 낳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교육비 지출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택 비용도 너무 올라서 아이들이 좀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거주를 해야 될 텐데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렇다면 결혼과 동거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성격이 안 맞으면은 또 다시 또 이혼을 하고 다시 또 결혼을 하고 이게 좀 되게 힘들 것 같아서 저는 대찬성이에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거고 또 결혼하기 전이나 아니면 결혼 안 하더라도 미리 그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전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완성인 단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년 전에는 46%였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결혼 생활은 당사자보다 집안끼리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어떨까요? 결혼해서라든가 결혼해서 집안 차이가 나면 조금 이제 티격태격하다 보면 일이 커질 수도 있고 또 재정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맞아야지 좀 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절반이 동의했고 절반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동의 의견은 남성이 여성보다 4%포인트 많았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결혼은 꼭 해야 하고 결혼하지 않은 동거는 안 되며 결혼하고 아이를 꼭 낳아야 하거나 결혼하지 않고 출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수십 년 뒤에는 아예 통용되지 않는 낡은 사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기를 살릴 방안으로 원주형 관광 뉴딜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문화 관광 사업 집중 투자를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경제도 일으키겠다는 건데 간현 관광지 종합 개발 등 대규모 관광 사업이 우선 추진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2년 전 문을 연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입니다. 원주시 지정면을 흐르는 섬강 계곡 100m 상공에 폭 1.5m, 길이 200m 규모로 설치됐습니다. 하늘 위를 걷는 듯한 스릴과 아름다운 절경이 입소문을 타면서 개장 100여일 만에 방문객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원주시가 출렁다리로 유명해진 간현관광지 일대를 내년 종합관광단지로 본격 조성합니다. 먼저 관광지 내 암벽에 다양한 영상을 투사하는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입구에서 출렁다리까지 약 700m 길이의 곤돌라를 설치해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한 전망대와 유리다리, 인공폭포 등 다양한 산악체험 코스도 추가됩니다. 케이블카는 통합건축물을 이제 저희 5개 부서를 합쳐서 건물을 크게 짓다 보니까 이제 건축물 완공 시기 관계 때문에 요거는 내년 말이나 내년 후년 초쯤이면 이제 케이블카는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리다리 앞서 말씀드린 전망대 잔도 데크 산책로는 내년 10월에 개방을 해서 관광객들을 맞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주 간현관광지 종합개발사업 등이 바로 원주형 관광 뉴딜입니다. 문화관광 사업에 재정을 집중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연말 폐선되는 중앙선 도심철도 구간을 활용해 지역 전체를 관광자원화하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먼저 치악산 금대지구 관광개발 사업의 첫 단계로 금빛 또아리골 조성 사업이 내년 착공합니다. 향후에는 방곡역 일대에 4차원 입체 터널을 만들어 폐철도의 테마 레일버스가 다닐 예정입니다. 원주역에서 봉산동까지 구도심의 어울림 정원과 숲길이 조성돼 휴식이 있는 관광지로 변신이 기대됩니다. 간현 관광지와 더불어 원주 관광의 양대축이 될 반곡 금대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도 반곡역 테마파크, 또아리골 4D 관광열차 등을 위한 시설 설계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원주시는 이 밖에도 지역의 특색을 담은 한지 테마파크 전시체험관과 그림책 도서관을 새롭게 짓는 등 문화 활성화에도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미래 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원주시의 관광 뉴딜이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대한석탄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엄지척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본사 전 직원들이 도내 사회적 기업 제품 1개 이상을 구매하고 이를 SNS에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도 석탄공사는 강원도 소상공인 광고 응원 캠페인과 광업소 소재, 소상공인 임대료 면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8일 속초 지역에서 도내 10번째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 보건소는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A씨가 속초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8일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과 속초시 보건소는 장례 절차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경찰 조사에서 술을 사서 차에서 마셨다고 허위 진술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1부는 8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조금 줄어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춘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1% 상태로 운전을 하다 B씨의 손을 치고 달아난 뒤 경찰 조사에서 술을 사와 차에서 먹었다고 음주운전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음주운전을 인정했습니다. 춘천시가 추진하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이달 중순 준공됩니다. 춘천시는 반려동물 놀이터 공정률이 80%를 넘어 이달 중순 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년 3월 임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